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수사단장을 왜 항명수괴죄로, 대한민국에 이런 수사단장이 항명수괴죄가 되는 예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제가 고 최수근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최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최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하였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하였는가? 편지 속 어머니의 질문은 작년 7월 28일 제가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을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1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7월 19일 한 해병 병사가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최수근 상병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저는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과 함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사단에서는 수사 결과를 해군 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하고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경북 경찰청으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1사단장 보직 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앞서 저에게 수사 결과를 직접 총장 및 장관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7월 30일 16시 30분경 장관 보고 시 제가 먼저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당시 배석하였던 모든 인원들이 밖으로 나간 후 약 15분간 사령관이 장관을 독대하면서 사단장 후속 인사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는 순조롭게 마쳤고 이제 절차대로 언론 브리핑, 사건 서류 2첨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12시경 장관 보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령관 역시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런 사이 같은 날 17시경 사령관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맞는데 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중앙수사대장, 1광역수사대장, 수사지도관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과거 사이버 댓글 사건 수사 외압 관련 국방부 장관, 조사본부장이 구속된 사례를 회상하면서 수사 서류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공개된 고 상병 최수근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입니다. 저는 사령관에게 동문건을 보고하면서 상급 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사령관도 동의하였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무관리관은 저와 이틀에 걸쳐 5회 통화하면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법무관리관은 단순히 의견 제시를 하였다고 하지만 단순한 의견 제시라면 왜 이틀에 걸쳐 5회씩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관리관 또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된 것과 같이 차관과 군사보좌관, 법무관리관들이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형사처벌, 지책임자는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7월 30일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로 하고 장관 귀국 시 재보고하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는 것이냐? 라는 등 전화와 문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령관에게 수사서를 축소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계획된 대로 경찰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사령관은 수사서류를 변경하라고 하자니 직권남용이 되고 그렇다고 국방부 지시를 거부하자니 항명이 될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법정에서 사령관은 7월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3차례 이첩 보류 명령을 하였으나 제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동일한 명령을 3차례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보양보하여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고 제가 순응하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저를 직무 배제하든지 적절한 지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8월 2일 10시경 저는 사령관 집무실로 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였고 같은 날 10시 30분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와 같이 저는 보직 해임되었고 집단 항명 수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거쳐 현재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km 떨어진 독립수경지 사무실에 격리되어 11개월째 아무런 임무 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로운 접촉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멀리 백령도에서 김포, 포항 및 제주도까지 전후방 각지에서 자신보다 해병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해병대 전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사랑하고 청춘을 보낸 해병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감히 국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 해병대 대다수 지휘관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해병들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자리를 찾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 이 말씀은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 설명을 하던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성견 지명이 있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수군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는 살아있음이 증명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혼자서 최종 책임으로 판단으로 결정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십시오. 당시에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이 사안이 업무상 과실로 보인다며 빨리 이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고 이 과실이 있어 보이니까 이거는 경찰의 수사권이 있다. 빨리 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군 검찰에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군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들은 외압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이 무서운 일을 하신 장본인입니까? 아닙니다. 저 무서운 본인- 일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에 그만 특정 상황을 질문했습니다. 가정해서 그만하십시오. 가정에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이었던 답을 걸로 저는 하십시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십시오. 저것만 들으면은 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그만하십시오. 때문에 제가 답변 묻지 드립니다. 않았습니다. 판넬 보십시오. 화면 봐주십시오. 7월 31일 아까 박은정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당시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김기한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임기훈, 박진희 비서관과 보좌관도 전화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당일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이첩이 보류됩니다. 8월 2일 대통령의 이첩 자료 탈취 지시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흐름입니다. 수사단이 이첩을 결정을 하고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합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유재현 관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현 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김동혁 검찰단장 전화를 해서 이 사실상 이첩 자료를 탈취해 옵니다. 이시원 비서관 전 비서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날 전화를 할 때에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위원장님의 당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요, 수사 중인 마답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아니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답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훈 비서관,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본인의 판단입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예, 아니요. 제 판단입니다. 네, 다음 자료입니다. 털어주세요. 잠깐 꺼주십시오.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녹취가 지금 안 나왔는데 다시 네, 음성이 안 나왔습니다. 네, 잠깐 중단하시고 시간 멈춰주세요. 법사위 음향 시스템이 좀 안 좋아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볼륨도 좀 작고 가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니까요. 가급적이면 알아서 잘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시간 1분 좀 더 그런 추가를. 아,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중지됐습니다. 지금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안 됩니까? 전현 의원님 음향이 지금 잘 안 돼요. 볼륨이
그냥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 긴박한 대통령실의 개입에 대해서 당시 수사관들이 느꼈던 외압에 관한 그런 녹취록입니다. 당시에 경북경찰청에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인계를 했는데 경북청에서도 인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기록이 탈취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계를 못 받았다고 번복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외압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께 묻겠습니다. 네. 이 통화 내역을 보면 당시 경북청에서는 해병대로부터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첩을 받았고 또 경찰은 적법하게 인계받았다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녹취에 보면 당시 경찰청에서는 기록 횟수가 정확하게 인계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 사건 서류가 탈취되었음을 암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휘부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담겨 있는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당시 해병대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수사 외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녹취록입니다. 통화 다음 날 경북경찰청은 언론을 통해서 이 국방부가 이 사안을 회수를 요청해서 응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전후에 수많은 용산 대통령실 발에 수차례의 전화가 있었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통화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기록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간대에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긴박하게 움직였는지 이 사안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날 불법적인 기록 탈취가 있었는 그 다음 날 통화 녹취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입니다. 이건 아니고 이 다음 화면입니다. 좀 정지해 주십시오. 음향이 안 되나요? 화면만 띄워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 다음번 녹취 파일입니다. 이 녹취 파일은 이번 지금 청문회에서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당사자의 실질적인 육성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 지금 음성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읽으세요 그냥. 네, 녹취록을. 네, 두 음향이 안 나오니까. 번째 음성 파일을 제가 간략하게 여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예예. 이거 아닙니다.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건 앞에 거고요. 두 번째. 예, 팀장님 너무한다 생각. 오늘 저희가 사건 이거 아닙니다. 읽어주세요 그냥 녹취. 네, 이겁니다. 네. 팀장님 여보세요? 예예예.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 밝힌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사관님.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진짜 수사관님 저도 진짜 근데 수사관님 이걸 밝혀줘야죠. 저희 수사단장님이 예. 형사건 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표층. 이분만 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저한테 네? 뭐라고요? 이분만 박지원 대표님께서 아, 예, 2분간 더 하세요. 네. 이종섭 증인, 이 증인이 이 무서운 일의 책임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이 외압이 기록 탈취와 그리고 이 사건에 가해진 이 모든 외압들이 이종섭 장관의 책임이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그래서, 아닙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을 하십시오. 자료 회수 문제는 자료 회수 제가 말고 지시했던, 이 제가 지시했던 수사에 대한 아니라는 구체적 취지입니까? 방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기록 제가 탈취의 구체적으로- 항명 네 됐습니다. 기록 탈취의 항명죄 수사에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하는 경북 경찰청 수사관의 눈물 섞인 호소 목소리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수사하던 우리 수사단의 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다급했던 그날에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을 탈취했던 전화 내역, 그것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이 전화 기록과 이 병사들의 통화 내역에서 응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진실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정훈 대령님께 네, 저기 전현희 의원님, 박지원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2분을 본인 시간을 빼서 전현희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5분간 질의하시게 되겠고요.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종섭 씨는 7월 30일 날 수사 결과 보고서 결재를 했죠.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결재했죠? 예, 결제했습니다. 네, 본인 서명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다. 네. 자, 박정훈 대령, 아까 우리 이종섭 씨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고를 받은 것은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언론 설명 자료는 저희가 3장짜리로 따로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걸 7월 30일 날 들고 가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 자료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씨.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이종섭 오해가 있기 때문에 증인. 그런 겁니다. 좀 이따 잠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세요. 하셨습니까? 예,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고 계세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자,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 전에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지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이종섭 씨한테 보고할 때 그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해서 내가 더 철저하게 했다 이런 얘기는 했나요? 그런 언급 없었습니다. 네. 자, 당시에 보니까 그러니까 전하규 대변인 허태근 정책실장이 배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수사 보고 받고. 수사 결과 보고를 제가 장관한테 다 보고를 끝난 다음에 이제 장관이 배석한 전하규 대변인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이 수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전하규 대변인은 당시 오송 지하 참사 사고가 있었는데 군에서 사단장까지 혐의자로 적시해서 경찰에 넘긴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아주 엄정하게 수사가 되었다라고 평가받을 것 같다. 수사는 잘 된 것 같다라고 했고 이어서 허태근 정책실장을 바라봤고 허태근 정책실장이 수사는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다. 특별한 문제점 없고 이견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종섭 씨는 또 모두 발언에 자기가 보고받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라고요. 뭐 사단장이 정상적으로 지시했는데 왜 혐의자 포함했냐부터 현장 통제한 지휘관들을 왜 포함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데 이런 문제 제기한 게 맞아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장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단장에 대한 혐의도 있었고 이제 7여단장 혐의 얘기할 때 분명히 장관이 7여단장은 왜 이 혐의자에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초급 간부라는 건 당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사도 있었습니다. 10여 년 근무한 상사도 있어요. 현장 통제 간부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통제 간부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끝나고 유일하게 장관이 질문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래서 제 오른쪽에 사령관이 있었고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겨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네요.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 여기에 장관 이종섭이 손으로 직접 사명을 했어요. 예. 이종섭 씨, 이 결재한 문건 취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서로 취소한 적 있어요? 없어요? 공문서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자, 그러면 이 장관의 결재 문건은 여전히 공문서로 효력이 있고 당연히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공문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유재현 씨, 유재현 증인 이런 사람들이 항명입니다. 맞습니까, 박정훈 대령? 박정훈 증인 어떻습니까? 이 공문서와 반대로 행동한 사람이 이 공문서에 대한 항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훈 대령, 박정훈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 질문 그 넘어가겠습니다.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지금 다음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다음 날 대통령실로 전화가 와요. 11시 54분에 전화가 와서 168초를 통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박진희 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곧바로 전화합니다. 박진희 보좌관 이때 옆에 있었죠? 장관 옆에 있었죠? 빨리 답변하십시오.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전화한 것 같은데 이때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 맞아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네. 누구한테 전화 온 것 같았어요? 그럼 잠깐만요. 그럼 왜 바로 김기환 사령관에게 전화한 거예요? 오찬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곧바로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김계환 사령관은 이윤세 공군 장교에게 전화해서 멈춥니다. 자, 브리핑을 멈췄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종섭 씨가 결재한 그 서류는 여전히 유효한데 갑자기 브리핑을 멈추고 이첩도 멈춥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정부제조법에 이게 있어요.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대통령 전화 받고 대통령이 직접 취소한 거 아니에요, 이종섭 씨? 답해 보세요. 이첩 보류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한 조치입니다. 브리핑 취소는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 제가 잘못하면 허위 진술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자, 좀 이따 하시고요. 자, 다음은 박지원 네, 위원장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허위 자, 진술이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허위 진술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종섭 증인. 자, 다른 아니, 그래도 의원님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지 조용히 하시고. 않습니까? 자, 이종섭 증인 계세요. 자,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법 청문을 해야 합니까? 내가 아들을 해병대에 보냈는데, 자랑스러운 해병대에 보냈는데 아들이 이렇게 주검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우리 임성근 사단장, 예, 제가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합니다, 이러면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 얘야 여러 명이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 경찰이 확실하게 살펴보세요, 수사하세요 라고 보냈어요. 그렇죠? 박정훈 대령?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이종섭 장관이 거기에 서명했어요. 그러면서 대변인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단장까지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 예, 확실하게 수사하는 모습이라 보기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결정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종섭 장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맞죠? 제가 말한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자, 제가 사단장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은 게 아니고 의견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뭐가 뭐냐고요? 제가 사단장에 대해서, 사단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 물은 아니고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대변인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라고 결제한 거 맞지요?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병 가족에게, 그리고 최해병 가족에게 죄송하고 최해병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꼬였어요. 왜 이종섭 장관은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종섭 장관은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왜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한 거예요?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전화하기 전에 한 겁니다 라고 아까 말했죠?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를 할 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취소하라고 말하기 직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잖아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11시 45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11시 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 그래요.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잘했어, 사인 보냈어요. 그리고 브리핑도 하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11시 45분에 전화가 와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11시 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꼬여요.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국무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수석 보좌관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경로를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정훈 대령 맞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경로를 했어요. 사단장까지 이런 일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아니,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경로하냐 이거예요. 경로하고 나니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니까 이종섭 장관 다리가 후두루두 뚫렸는지 브리핑을 취소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박정훈 대령 이런 김계환 사령관이 문자 하나 보여준 거 있습니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보여준 거 있습니까? 문자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문자를 저에게 읽어줬습니다. 문자를 읽어줬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당시 차관의 문자가 온 것을 읽어줬습니까? 당시 사령관 직무실에서 저와 한 2m에서 3m 정도 이격된 거리, 그 사령관은 본인의 직무 책상이 있었고 저는 이제 보고자용 책상 거리에 이격돼 있었는데 사령관이 저에게 차관 지시사항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저한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단장은 빼라라고 하는 문자는 못 들었습니까? 사단장을 빼라라는 문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사단장은 빼라 이런 문자는 예, 없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에는 왜 이렇게 해병대는 말을 안 듣느냐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겁니까? 그 문자를 읽어주기 전에 제가 이제 사령관 직무실에 그날 들어갔을 때 8월 1일 오후입니다. 들어갔을 때 사령관이 통화를 막 끊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통화의 상대방은 법무관리관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령관님 법무관리관이 이제 수사단장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으니 사령관에게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사령관이 이제 통화를 끝냈습니다. 끝나고 문자 읽어줬는데 바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이런 걸 다 빼라 이런 문자를 읽어주면서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읽어줬습니다. 혐의자, 혐의 내용 그리고 죄명은 빼라 예. 라고 했다는 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령관이 읽어줄 때 그 네. 서두에 차관 지시라는 차관 단어를 지시? 언급했습니다. 네. 예. 차관 지시가 있고 신범철 차관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이종섭 장관 이런 지시한 적 있습니까? 차관에게? 예, 의원님께서 쭉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제가 사단장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빼야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신범철 차관이 완전히 직권 남용한 거네요. 직권 남용했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원 우리 그 공직기강 비서관 그 행정관을 시켜서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했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예. 박 의원님 우리가 나온 모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해서 그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검찰 단장이 회수하러 갔다 이렇게 모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 못하겠다 이거죠. 이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1분만 주시면은 국기문란 공직기강 비서관은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고 국가수사본부는 전화를 받았고 국가수사본부가 가서 사건 기록을 회수해오는 과정에 검찰 단장이 그것을 회수해오고 이거 정말 국기문란입니다. 국정농단입니다. 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은 이종섭 증인 1분만 발언하세요. 예,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진실을 밝힌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첩 보류를 하게 된 배경은 그 전날 의문을 가졌던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그날 보고할 때는 해당 참모였던 법무관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에게 의견도 좀 듣고 싶어 해서 이첩을 일단 보류를 해라.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더 판단해보자 하고 이첩 보류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 시간대가 1시 30분이었는데 회의를 소집해서 법무관리관에게 그런 법적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딱 1년 됐습니다. 시행된 지 1년 딱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고 그때는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나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관리관은 저희 지침을 받고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사단장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도 참 답답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증인들도 잘 들으세요. 이종섭 증인처럼 저렇게 본인이 발언할 기회를 못 가져서 발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위원장에게 저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언기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발언하신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의 질서, 규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진실 내용, 발언 내용의 진실 여부는 저는 차치하고 그런 태도는 잘 하신 거예요. 이종섭 증인. 아셨습니까? 앞으로 다른 증인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증인들을 오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도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이종섭 장관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에 그렇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또 신범철 차관이죠. 손을 들었어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 든다고 말한다고 위원장께서 다 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는 최혜병이 목숨을 그렇게 잃고 떠난 그날 구명조끼만 있어도 살았는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 과정에 무슨 사람을 또 불러서 결재까지 해놓고 또다시 불러서 이게 제가 잘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해병에게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어요. 5명이 떠내려가다 억지로 살아났어요. 이 친구들은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장화 신고 도로 복구하는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어허 물속에서 잘하고 있구나, 공보활동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쪽으로 가볼게, 이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빨간색 옷 잘 입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위에 구명조끼는 입어야 돼. 이랬어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들어가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들어가고 모두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마치 사실 기록이 현란한 얘기로 아닌 것이냐 하는 이 내용에 저는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 뜻을 받고 해야지 되는 거지. 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다 맞춰낸 이 엄청난 전화 내역, 이걸 가지고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명조끼 안 입혔으니까 너 가서 경찰에 가서 수사 받아 이러면 되지. 왜 그걸 결제해놓고 다시 준 걸 뺏고 다시 오라 그러고, 그리고 수사단장을 왜 항명수괴죄로, 대한민국에 이런 수사단장이 항명수괴죄가 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답변한다고 그래서 마치 그럴싸한 것처럼 답변하고, 대한민국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왜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사단을 냅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범죄자 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서 전부 다 처벌받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섭 장관 그 회수한 거 의무에 없는 일 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요? 그건 이종섭 장관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서 저는 발언 시간을 주되 그것은 제대로 정착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